128로 한번 가볼게요. 128.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거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찾아란데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잘 생각을 나누셔야 돼요. 일단 수직선을 그려보고 생각했으면 더 베스트고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베타에서 만약에 알파를 뺐다 그랬을 때 여기 간격이 지금 자연수고요. 그 자연수가 정수의 개수가 3개 나와야 된대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정수가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베타에서 알파를 뺄 때 너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이게 고민이 돼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 저기 안에 3개가 들어가 있고 요번엔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긴 2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얘까지 포함해서 3개 들어가 있고 자, 가능한 모양은 2개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가 나왔을 때가 베타 빼기 알파가 정수가 3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0, 1,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치? 얘까지 정수일 수는 있을까? 이 경우는 안 되겠지, 그치? 얘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애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2보다는 작은 애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면 둘이 뺐을 때 아, 너는 여기쯤, 너는 여기쯤 있었어서 정수가 3개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림이 맞지는 않은, 정수라면 그림이 맞지는 않은 애예요. 그 그림이 얘가 차라리 맞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자기 자신들이 정수인 경우는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3개니까 그 사이에 근은 1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해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 각각이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정수였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면 돼? 둘이 뺐을 때 얼마 나오면 될까? 여기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가 마이너스 1이랑 1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둘이 뺐을 때 얼마 나오는 거야, 이 경우는? 베타 빼기 알파 하면? 알파 빼기 베타 해야겠다. 지금 얘가 더 크니까, 그치? 알파 빼기 베타 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빼기 빼기 1이니까 2 나오는 거네. 맞아? 선생님 숙제 한번 바꿔볼까? 너네 이해가 잘 되도록 여기 1 되게, 0이게, 여기 2게 하면 둘 사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계속 2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하고 첫 번째 베타가 둘 다 정수다. 그 경우는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 나와야 된다? 둘 차이가 2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둘이 정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될까? 정수 아닌 경우는, 이거 아닌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 얘는 얼마로 나올까요? 저기서 얘를 보여줬지만 얼마 나올까요? 둘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3점 몇몇일 거야, 맞아?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점 몇몇몇. 얘가 최대 3점 몇몇몇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요 사이에서 잘 잡으면 점점 줄어들면서 3까지는 맞출 수 있는 거겠지, 맞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딱 정수가 됐을 때는 차이가 2가 나게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3점 몇몇이 되는 애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수 얘기하라고 하니까 3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둘 다 정수냐 아니면 실수가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가봅시다. 여기에서 2x-a제곱 플러스 2a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2차식이. 그럼 이거 하나하나 근이라고 생각해 주는 경우가 언제야? 둘 다 정수라고 생각해주면 알파는 누가 되고 베타는 누가 돼?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오케이? 알파는 누가 되고 베타는 누가 되겠어? 근이 누가 되겠어? 즉 다시 말해 알파는 누가 되는 거야? 거기 있는 범위인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 하나는 근이 누가 되는 거야? 베타라고 볼 수 있는 애는 2분의 3a 아닙니까? 맞아요? 네, 능령되는 애 찾으시면 되죠. 인수들이 능령되는 애들이 근이죠.
그래서 한 근은 이렇게 나올 거고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근 중에 누가 작은 근이고 누가 큰 근인지는 모르니까 범위를 좀 나눠 주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개로 나눴어. a제곱 마이너스 2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하나가 빠지겠죠? 그리고 하나랑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 0하고 a가 5 사이인 애들. 즉 다시 말해 뒤에가 더 큰 애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찾아놓으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 요거 만들려고. 정수개수 2개 나와야 된다.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만약에 얘네들이 실수라면 3개가 나와야 된다가 돼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선생님이 나눈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는 앞에 거가 더 크대. 앞에 거가 더 크죠? 네. 여기가 더 크대요. 그럼 여기가 더 작은 거네. 그러면 저 부등식이 써지기를 2분의 3a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면? 너를 빼주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 나와야 된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되셔요? 되십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2a분의 5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까지 되면서 5 뿔마 루트 41분의 인데 얘들아 정수라면 a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쵸?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라면 a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때의 경우는 해당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좀 찾아보고 그 다음 선생님 마무리 같이 해줄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만 마무리 선생님이 해주면 실수는 정수가 아닐 때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둘을 뺐을 때 아까 실수면 3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실수 범위면 3이 나오니까 얘네 둘 빼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가 3으로만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3으로 바뀌면 여기가 6으로만 바뀌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돼서 1, 6이니까 a는 6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예를 봐서도 알겠지만 막상 알파하고 베타의 근을 찾아보면 실수근이 아닌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정수가 안 돼야 되는데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a에다 6을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다 6을 집어넣냐? 여기하고 여기다 넣어요. 왜냐하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지금 보고 있잖아. 맞니?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3, 3, 9가 나오겠네? 맞아? 근데 알파가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들아. 우리 정수 아니기로 했는데 정수가 나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너는 6일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넣었더니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 그러면 실수지만 정수는 아니니까 너는 인정이 되는 거겠지. 맞아? 베타까지도 확인해보면 2분의 3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능하다 해서 가능한 a는 지금 이거 다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살펴봐야 돼? 두 번째는 너 살펴봐야 되니까 너는 뒤에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잖아. 여기 3회인데 그치? 그럼 뒤에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니까 너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니까 부등식 방향의 순서가 2a분의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2분의 3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둘을 뺀 게 차이가 또 얼마인 거 생각해? 2인 거 생각해주면 둘 다 정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둘을 뺐는데 차이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면 둘 다 정수가 아닌 실수가 나야 된다의 조건으로 또 찾아주시는 거고요. 했던 거 2번씩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갈게요. 130번. 자, 130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이 항상 있나 먼저 살펴보세요.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둘 다가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얘는 x 묶어주시면 x 빼기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럼 결국엔 x가 0이 있고 a제곱이 있어서 얘는 뭐든지 간에 0만 아니면 어떻게 생겨? 얘가 더 클 거니까 네가 더 큰 쪽, 네가 더 작은 쪽 해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거까지는 금방 됐을 거야. 그럼 얘는
2a-1이랑 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근이 나오는 건 2a-1보다 x가 크고 2a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돼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2a 똑같으니까 빼기 1한 게 더 작겠죠, 이거는. 그래서 위치도 확실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둘 사이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여기서 문제가 돼서 이제 얘를 범위에 따라 또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a-1이 여기보다 작냐 아니면 크냐가 문제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로 두 개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2a-1이 0보다 작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2a-1이 얘랑 같으면 어떡하냐? 그치, 준영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a-1보다 얘가 크면 어떡하냐? 이걸로 범위 3개 일단 나누는 거죠. 여기? 그럼 얘로 한번 나눠볼까요? 2a-1이 0보다 작다는 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제곱하면 여기가 얘는 4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될 텐데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2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가 더 이쪽 위에 올라와 있을 거란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너 이렇게 있어서 둘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로 애가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2a-1이 0보다 작다. 그럼 a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된 거고 여기가 2a-1이겠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겹치는 근이 누구누구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몇 개 나올 수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0은 무조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근 x는 0은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가 겹쳐져서 얘 a제곱부터 2a 플러스 1인데 아까 얘가 2보다 작은 애라 그랬죠. 그쵸? 얘는요 4분의 1보다 작은 애라 그랬죠. 그럼 그 사이에 1은 무조건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있어.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a가 딱 정확히 2분의 1일 때는 얼마야? 얘는 딱 정확히 2고 너는 딱 정확히 4분의 1이고 너는 딱 정확히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너부터 시작해서 너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0이 포함돼서 문제였는데 0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만족하는 근이 x는 1밖에 없죠. 해서 근 하나가 되니까 너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하는 방법 해주세요. 범위 하나 더 나누고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범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얘들아? 누구랑 누구 기준으로 또 나눠야 될까? 누구 봐야겠어?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크면서도 누구 사이에 끼는 애 봐야 될까? 무조건 2분의 1보다 큰 것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어디까지 봐야 돼? a가 루트 2보다 작은 애 봐달라고 했고요. 그쵸? 또 중간에 여기가 얘가 a 자체가 1이 돼서 딱 너가 1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정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해서 왜냐면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딱 1이 돼버리면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2분의 1부터 a가 1 사이인 거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a가 1일 때는 얼마냐? 와 1보다 이제 커지고 누구? 문제에서 루트 2보단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까지 범위 총 5개 나눠서 한번 찾아주세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번일 때는 뭐야? 2a-1 사이일 때 그러면 얘들아 여기 그냥 부등식으로 얘네 범위를 좀 체크해보면은 확인이 되지. 그치? 얘는 4분의 1에서 1 사이가 되는 애고 얘는 2에서 3 사이가 되는 거니까 2점 몇몇 그리고 여기는 0점 몇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적어도 1하고 2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너는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자, 부등호 방향 그려놓고 확인하시면 너만 되는 거 확인될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 됐어요? 2분의 1이랑 1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2분의 3이 답이겠네. 1번이겠네. 됐니? 마지막 131 가고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131 한번 볼까? f 전체 절대값이 있어. 그 얘기는 이 절대값을 풀으려면 너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요.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f가 0보다 작은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f 자체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가 어떨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했더니 인수분해가 너무 이쁘게 잘 돼. 맞아?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애고 넌 마이너스 4에서 x가 2 사이면 되겠구나 하고 잘 정리가 돼버렸네.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면 범위가 정해졌어요. 마이너스 4 그리고 2.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너는 그대로니까 양수로 취급해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f가 m x-2인 경우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맞니? 요 바깥의 범위에. 맞아? 그치? 근데 잘 보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옮겨서 그리려고 하니 미지수가 들어가서 복잡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두 개로 보고.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어떤 애니까 마이너스 4하고 2가 근이 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가 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위로 볼록한 애가 그려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 여기다 선생님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 인수분해한 대로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는영이라고 생각하고 방정식 그어주시면 함수로 봤을 때 2하고 마이너스 4를 반드시 지나게 되고 그치?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대충 그려질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 됐니? 근데 걔가 얘랑 만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얘가 만나는 거 어떻게 돼? 여기에다 그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구나. 얘는 여기가 없어. 왜냐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큰 쪽에만 그려지니까.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애야? 얘는 1차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그치? 근데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 m이랑 상관없이 2,0을 반드시 지나. 직선을 알려줄 땐 항상 반드시 지나는 걸 알려줄 거야. 안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2,0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는요.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네. 그치? 이것보다 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대? 크거나 같게 그려달라는 거야. 그럼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지려면 그래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나가 고민이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맞지 않니? 또 그냥 m이 0이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m이 더 작아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무튼 2,0은 반드시 지나면 돼요. 근데 얘가 요걸로 생각해 줬을 때 여기 파란색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즉 다시 말해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하는 부분이 되는 거는 여기 부분 되지 않아요? 그쵸? 일단 여기 부분은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이 몇 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 x값의 범위가 10개가 나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볼까요?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앞에 나올 거라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4 x-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 안에 사이에 그린 애도 위로 볼록한 애인데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생기면 돼. 이렇게. 문어 쭈구리 같이 생긴 거. 쭈꾸미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조금 더 가파르고 얘가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요렇게 합체된 애가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생기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요렇게 생긴 경우 m이 0보다 큰 경우겠네? 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할 때 얘가 여기서부터 만나서 이만큼 전체 그래프가 다 어때? 얘 노란 애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는 점까지 다 근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해라? 10개가 나오도록 해라. 오케이? 그럼 다 나왔네?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 1, 그 다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5, 마6, 마7까지 포함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가 마7이어도 되고 혹은 누구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마8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되는 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마취일 때도 근 나오니까 여기다가 누구에다가 x에다가 마취 넣어서 m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팔 넣어가지고 m 찾는데 그것보다는 m이 어때야겠다? 더 맞아요. 해서 m의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m 범위 한 번만 찾아주세요. 평면좌표 개념 나갑시다. 네,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 되살리기, 그치? 기억 되살리기 한번 갑시다. 자, 여기 있어요. 수직선 A, B, B. 일단 너의 거리를 너를 뭐라고 할까? 0,0이라고 해볼까? 너는 한 5라고 해볼까? 너는 2라고 해볼까? 자, 둘 사이 거리 얼마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썼어? AP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야? 2 이렇게 얘기했고, 그치? BP 거리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 구한다고? 둘을 빼면 둘의 차이만큼이 거리가 된다. 이거였잖아. 자, 얘를 누구로 데리고 와요? 얘를 수직선 하나와 수직선 하나가 90도가 되게 만나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를 X축, 너는 X에 대해서 90도로 만나는 Y축.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정방향의 반대를 마이너스. 너한테 정방향을 위쪽으로 플러스 주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너네 둘이 축이 만나는 교점을 0이라고 해서 기준점이 되게 하자. 이게 평면좌표죠? 그럼 이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게 궁금증이었어. 맞지? 축이 하나였을 땐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축이 기준이 두 개니까 내가 여기를 뭐 1,3, 너를 5,4라고 얘기했을 때 5,4 너무 오바다. 그치? 5,6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물어보면 어차피 너 축이 기준이니까 너 축과 기준 될 수 있게 세로줄을 한번 그어볼까 생각하는 거고 X축이 기준이니까 X축이 기준이 될 수 있게 평행하게 한번 그어보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너네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너네도 수직으로 만나는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너를 보게 되면 X의 변화량만 보게 돼서 딱 좋고 이 직각에서 너를 보게 되면 Y의 변화량만 보게 되니까 딱 좋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변화량을 보니 아까 수직선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변화량, 즉 거리가 되는구나 해서 5에서 1을 뺀 4가 되겠구나를 찾았고 여기서도 Y를 기준으로 보면 너네 둘의 차이는 2를 뺀 거라고 했으니 6에서 3을 뺀 3이 되겠구나가 알게 되면서 뭐가 돼요? 여기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냐? 야, 너 x1이고 x2면 지금 여기 x2에서 x1 뺀 거리잖아. x2 빼기 x1 거리가 되고 너는 y2에서 y1 뺀 거잖아. y2 빼기 y1이 되고 그거를 피타고라스 할 거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길이가 나온다. 이거였죠. 그쵸? 이게 평면좌표에서 얘기하는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웠어? 우리가? 야, 거리 말고 그러면 나 요점 P는 못 찾냐? 여기 없으면 오히려 거꾸로 이번엔 거리가 아니라 거리를 너네한테 줄게. 여기가 거리가 2였고 너네 둘 사이 거리는 3이었다? 그럼 너 얼마니? 이렇게 찾는 거는 안 되겠니를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지금은 되게 편하잖아. 그치? 2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되게 그지 같은 걸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여기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잘 찾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가 5에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해서 5분의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원래는 2를 찾아요. 초딩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원래는 그렇기는 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과정이 되는 거냐? 자,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m이라고 하고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너를 x, 너를 x1, 너를 x2라고 하면 난 x를 찾을 거야. 그치? 자, 둘을 빼요. 둘 뺀 게 거리니까 x 빼기 넌 x1이야. 너는 x2 빼기 x야. 맞니? 그러면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2대 3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즉 m 대 n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합, 내합 해주면서 정리해주면 x는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여기가 x2, 여기가 x1 마치 대각선으로 곱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나온다는 거죠. 너랑 너랑 대각선으로, 너랑 대각선으로 곱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게 내분이었어요. 내분은 쉬워. 왜? 두 기준점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가르면 되니까. 그런데 외부는 조금 생각할 게 있죠. 어떤 점이? 똑같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요. 2대 3. A, B를 2대 3으로 외분해 달래요. 그럼 얘는 좀 방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앞에 거를 출발점, 뒤에 있는 애를 종점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종점이 2대 3이 되려면 얘들아, 얘에서 가는 거리는 더 짧고 얘에서 돌아오는 거리가 더 길어지는 애니까 왼쪽 방향이 맞겠지. 근데 만약에 3대 2라고 했으면 똑같은 비율인 것처럼 느껴져도 얘에서 출발해서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길이가 더 짧아지는 애가 돼서 이때는 오른쪽에서 외분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아니면 저 외분이 너무 헷갈려요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내분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기가 편하게. 만약에 지금 3대 2 외분점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였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P라고 하고 X, Y라고 둬. 그럼 너는 사실 1대 2 내분점이 B가 된다라고 이용하셔서 푸셔도 괜찮아요. 자기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외분점은 그런 방식을 썼을 때에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나왔고, 맞죠? 내분점 중에서도 특별하게 1대1로 딱 정 가운데 바르는 애들은 평균처럼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계산되는 애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나요? 저 이게 외분, 내분.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좌표로 가지고 가면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냐가 우리의 궁금증이었지. 어떻게 구해지지?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구해져요? 뭘 이용하냐? M 대 N 내분점이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 두 개니까 항상 기준 두 개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너가 M 대 N이었다라는 건 삼각형에서 M 대 N이 되니까 너도 닮은 비용에서 M 대 N이 되면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보는 거죠. 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보면 네가 N 대 M이니까 너도 N 대 M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X 입장으로 봤을 때나 Y 입장으로 봤을 때나 너가 내분점, 너 내분점 둘이 똑같이 N 대 M, N 대 M 내분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요 점은 너의 X좌표와 같고 너의 Y좌표와 같으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M 대 N 내분점 한 걸로 다 모이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평면좌표에서 얘기하는 거 끝이었어요. 그럼 이따가 우리가 뭘 볼 거냐? 좀 더 응용시킨 거.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중선 정리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응용시킨 게 뭐야? 제일 싫어하지만 최대 최소 나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응용시킨 문제가 여기에서 기본이었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들. 너는 네모 빈칸 채워라. 너도 네모 빈칸일 수도 있긴 한데 너는 그냥 무게중심 이용하는데 비율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세 변을 M 대 N으로 나눴는데 걔 무게중심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최대 최소는 PA 더하기 PB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거나 내지는 제곱한 애들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다 평면좌표는 배운 거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고 심화를 들어갑시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갈게요. 네, 외심 내심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26? J26이랑 그 다음에 33이랑 얼마 돼야 돼요? 26에 2번 나오나 얘들아? 삼각형이 BC 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외심이 BC 위에 있다는 거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그치, 직각삼각형이고 그 BC에 있는 외심의 점이 반지름 길이가 다 같은 애들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2번 하시면 되겠고 제233은 얼마 나와요? PA, B로 두시면 그쵸? A, B랑 A 하고 사이 거리 하나 구하시고 그다음 PC 구하시고 PB 구해서 둘씩 같다라고 놓으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 나오시면 되고 제234로 갈까요? 제234도 어떤 삼각형인지 얘들 알아보려면 뭐 하면 돼? 변과 변이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각 변의 길이들 확인하셔서 정삼인지 이등변인지 직각삼각형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가냐면 외분 내분을 한번 해봅시다. 52번 한번 풀어볼까요? 가계 이등분선은 어떻게 하면 얘기가 되니? 내분 외분이랑 성질을 한번 따져보면 A, B, C 있고 얘 가계 2등분을 한 애가 여기 이렇게 뭐 P가 지나간대. 가계 2등분이래. 그럼 여기 성질은 뭐냐? 너 대 너는, 그치? 네가 M 대 N이면 누구도 M 대 N이 된다. 너도 M 대 N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M 대 N인데 그건 여기 M 대 N이 되고 얘가 M 대 N이 된다는 건 이 P가 BC의 M 대 N 내분점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계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80번 한번 풀어보세요. 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똑같이 M 대 N의 비율로 얘를 내분 혹은 외분을 했대. 그렇게 돼서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도 무게중심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74 한번 풀어주세요.